네, 이번 시간에는요, 한 가지 더 남은 게 뭐냐면,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게 남았죠. 영어로는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보면, 도미가 몇 마리가 있었죠? 데이터셋에는 전부 49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49개가 도미가 35마리였었고요. 빙어가 14마리였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sequential sampling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임의 추출을 했을 때 이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죠? 대략 7대3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35개, 14개가 거의 70%, 30% 정도의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 추출을 한 그 결과를 볼까요? 임의 추출한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제가 비율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죠? 여기죠. 여기입니다. 임의 추출을 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도미가 몇 마리예요? 임의 추출 훈련셋에서 도미는 24마리, 그리고 빙어는 11마리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비율이 어때요? 2대1. 2대1 정도잖아요. 2대1. 이쪽 그러니까 대략 한 66%, 그리고 대략 한 33%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35개 중에 24개, 35개 중에 11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 추출로 만들어진 훈련셋에 들어있는 물고기의 비율이 전체 물고기의 비율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샘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실제 물고기들은 빙어보다 도미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셋을 보면 도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도미가 빙어로 잘못 예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빙어는 14마리 중에서 11마리나 훈련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빙어가 훈련이 되고 있고, 도미는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잘못된 편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잘못된 편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남성과 여성이 거의 50대 50일 거예요. 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여론조사할 때 남성을 7명 뽑아버리고 여성을 3명 뽑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전체 국민의 그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도. 전체 인구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대5면 여론조사를 할 때에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대5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조사가 된 여론조사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계층별로, 그러니까 도미는 도미, 빙어는 빙어, 이렇게 계층별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샘플을 꺼내는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그 층화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네. 말로 설명을 드렸던 거를 그 작성을 해드릴게요. 데이터셋에서 각 클래스의 비율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비슷하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70% 대 30%면 뭐 69% 대 뭐 31%라거나 혹은 뭐 71% 대 29%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란 얘기예요. 도미가 첫 번째 클래스, 빙어가 두 번째 클래스. 이렇게 데이터셋에서 각 클래스의 비율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샘플링하는 방법을 층화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방법은 각 샘플에서 7대3, 7대3 이렇게 뽑아버리면 돼.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트레인 테스트 샘플링,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분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요. X 트레인 이게 훈련 셋이고요. X 테스트 셋입니다. Y 트레인 훈련 레이블이고요. Y 테스트 레이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함수는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features를 나눌 거고 target을 나눌 겁니다. features는 X train과 X test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눌 거고요. 타겟은 Y train 훈련 레이블과 Y 테스트 레이블로 나눌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테스트 사이즈로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 그리고 여기를 14개 숫자로 주는 게 아니라 0.3이라고 할게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atify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좀 느리네요. 네. stratify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stratify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 stratify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array like 한 거를 주거나 아니면은 none을 주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타겟을 주시는 거예요. 타겟. 배열을 주시는 거예요. 배열. stratify에. 그 다음에 그리고 random state를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실행을 먼저 할게요. 실행을 먼저 하고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각각에 대한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 밑에서 드릴게요. 이건 아시겠죠? features를 train set과 test set으로 나눴다.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겟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눴다. 이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훈련 셋의 개수나 혹은 테스트 셋의 개수만 줬었어요. 그죠? 훈련 셋이나 파라미터 중에서 트레인 사이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 셋의 개수
혹은 비율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 셋의 개수이거나 비율을 의미해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훈련 셋의 개수를 35개라고 하겠다. 그러면 테스트 사이즈는 14개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체 개수가 49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테스트 사이즈를 14개로 하겠다. 그럼 반대로 트레인 사이즈가 35개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개수. 근데 0보다 작은 숫자를 1보다 작은 숫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게 개수가 아니라 비율로서 동작을 합니다. 비율.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 셋의 비율을 전체 개수의 0.3, 30%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트레인 사이즈나 테스트 사이즈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시면 돼요. 네. 파라미터.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밑에 텍스트로 할게요. 텍스트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인데 트레인 사이즈와 테스트 사이즈는 그 훈련 셋의 개수 또는 비율, 테스트 셋의 개수 또는 비율인데 트레인 사이즈나 사이즈 또는 테스트 사이즈 중 하나만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면 돼요. 하나만 값을 전달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훈련 셋의 샘플 개수를 넘기면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테스트 셋의 개수를 넘기면 트레인 셋의 개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수로 값을 정수로 값을 전달한 경우는 훈련 셋 혹은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 0에서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실수로 값을 전달한 경우에는 전체 샘플 중 훈련 혹은 테스트 셋의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테스트 사이즈를 0.3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테스트 셋을 49개 중에서 몇 개를 사용하겠다? 30%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트레인 사이즈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 70%가 트레인 사이즈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stratif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stratify는 그 층화 추출의 기준이 되는 다시 얘기하면 각 클래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타겟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타겟은 샘플 49개가 들어있는 1차원 배열이었죠. 근데 이 샘플 49개는 이 중에서 35개가 도미이고 14개가 빙어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1차원 비율을 넘겨주면 도미는 35개고 빙어는 14개야 라고 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얘네들이 비율이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넘겨주면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줄 때 비율을 여기에 있는 비율을 유지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주겠다. 스트래티파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이해되세요? 여기를 왜 타겟이라고 줬는지 이해되십니까? 앞에 피처를 준 거는 피처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라 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서 타겟을 준 거는 타겟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눠라 라고 하는 의미로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준 거고, 여기 타겟을 준 거는 뭐냐면 이 타겟 안에는 도미와 빙어가 들어있고 그거의 개수를 세면 도미가 몇 개, 빙어가 몇 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여기에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대로 피처스와 타겟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안 써도 되겠지만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난수를 생성할 때 난수 생성 시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셔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셔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그 샘플들을 섞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고요. 결정하는 거고 기본값은 뭐다? 기본값은 즉 섞어주는 게 셔플을 해주는 게 기본값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train test split 함수에서 train test split 함수의 파라미터는 train size 또는 test size, stratify, random state, shuffle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죠? 자, 그럼 몇 개로 나눠졌는지 한번 볼까요? 몇 개로 나눠졌는지 x train이 있죠. x train 점 shape 그 다음에 x test 점 shape 볼까요? 몇 개와 몇 개? 34개와 15개로 나눠졌네요. 그죠? 34개와 15개. 아마도 그 반올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35개, 그 다음에 여기는 14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34.3, 그 다음에 여기가 14.7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올림하니까 34개, 35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Ytrain, Y테스트 1차원 배열이죠. Ytrain 점 shape, Y테스트 점 shape 훈련 셋의 shape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shape인 거고요. 여기는 훈련
레이블의 쉐입이고요. 테스트 셋의 레이블이죠. 당연히 훈련 셋에 물고기가 34마리가 있으니까 훈련 레이블에도 34개의 물고기 종류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테스트 셋에 15마리 물고기의 특성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테스트 레이블에도 그 15마리의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우리 비율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훈련셋과 테스트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 한번 볼게요. 우선 훈련셋에서 도미, 브림이죠. 브림과 그 다음에 빙어, 스멜트죠. 예, 빈도수를 살펴볼까요? 넘파이점 유니크 이용하시면 돼요. Y train 그리고 카운트 세조라 return 카운트를 추루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브림 몇 마리예요? 24마리. 스멜트 몇 마리예요? 10마리.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34마리 중에서 24마리 전체 34마리 중에서 10마리. 이게 비율이죠.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70%, 29.4%. 70% 대 30%잖아요. 맞아요? 맞죠? 원본 배열에서도 70%대 30% 비율이었었잖아요. 지금 그 비율이 유지가 됐죠. 그렇죠? 그럼 테스트 셋에서도 당연히 이 비율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테스트 셋에서 도미와 빙어 빈도수 넘파이점 유니크 확인해 보지 않아도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Y 트레인과 Y 테스트 그리고 return 카운트 도미가 11개 스멜트가 4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가 좀 달라졌죠. 그죠? 좀 달라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가 15개잖아요. 15개 중에 11개인 거고 15개 중에 4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 비율 확인해 보시면 73%, 26%. 네, 그러니까 70대 30% 반올림해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눠진 거예요. 비율이. 이게 층화 추출입니다. 층화 추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클래스 간에 즉 뭐 도미와 빙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율들을 유지하면서 그 샘플들을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스트래티파이를 그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층화 추출된 샘플에서 KNN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모델로 예측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 제일 먼저 모델을 생성한다.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을 생성한다면 무엇을 한다? 그 모델을 훈련을 시킨다. 그죠? 훈련시킬 때에는 훈련 데이터와 그 훈련 데이터의 값이 무엇인지 훈련 레이블을 전달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한테 문제지와 정답을 알려준다. 그런 얘기죠. 이게
모델 훈련이 여기까지가. 자, 모델을 훈련을 했으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훈련 셋에서는 얼마나 잘 맞추느냐, 테스트 셋에서는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테스트 셋이 얼마나 잘 맞추느냐라고 하는 이 정확도가 나중에 실제로 정말 모르는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그런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훈련셋. 훈련셋에서 예측값 찾아볼까요? train, predict. 모델 이름은 KNN이고요. 예측할 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은 predict죠. predict. 무엇을 주시면 돼요? 훈련셋. 훈련셋 예측값이에요. 출력해보세요. 출력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브림, 스멜트가 들어가 있고 브림, 스멜트, 브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실제 값 볼까요? 무엇을 출력하면 될까요? Y, train. 이게 훈련 레이블.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하는 대상이죠. 비교해 보려는 대상. 브림, 스멜트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훈련 셋하고 테스트 셋 그래프 안 그렸군요. 이따가 그래프 그리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확도 계산해 볼까요? 훈련 셋의 정확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스코어 트레인 Y 트레인 몇 퍼센트일까요? 100%. 네. 훈련시킬 때 전달한 문제지와 정답지가 있으니까 시험 볼 때 훈련셋을 딱 넘겨주면 정답지를 다 외웠기 때문에 정확도 100%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훈련셋 정확도. 테스트 셋에서 볼까요? 테스트 셋에서 보시면 테스트 예측값부터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KNN predict. 자, 이때는 무엇을 넘기시면 돼요? X 테스트를 넘기시면 되죠. 이게 뭐냐면 테스트 셋 예측 값이에요. 출력해 보세요. 첫 번째 물고기는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고 두 번째 물고기는 브림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물고기 스멜트라고 예측했고 거꾸로 두 번째는 물고기 브림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값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Y 테스트를 출력해 보시면 되죠. 실제로 첫 번째 물고기는 스멜트예요. 두 번째 물고기는 브림입니다. 잘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테스트 셋의 실제 값이에요. 테스트 레이블이죠. 정확도 몇 퍼센트인 것처럼 보이세요? 다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100%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테스트 ACC KNN 점 스코어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100%예요. 사실 위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시각화를 여기서 한번 좀 해볼게요. 훈련 셋 테스트 셋을 여기서 시각화를 해보고 저게 정말로 잘 나누어져 있었던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훈련 셋은 plt.scatter 이용하시면 되죠.
Xtrain에서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Xtrain에서 인덱스 0번 컬럼. 이게 무슨 셋이냐면 훈련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출력을 해보면요. X테스트에서 인덱스 1번 컬럼, 그 다음에 X테스트에서 인덱스 0번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레이블 텍스트 이렇게 주시면 돼요. X축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뭐냐면 물고기의 길이를 X축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weight, 물고기의 무게를 사용을 했어요. 범례를 화면에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여줄 겁니다. 자, 보시면 훈련셋을 보시면 파란색이 훈련셋. 파란색을 집중해서 보세요. 훈련셋에 도미와 그리고 빙어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 테스트셋 주황색을 볼까요? 주황색도요. 도미와 빙어 쪽에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테스트셋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테스트셋이 입력이 되면 이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파란색 물고기 5개를 찾겠죠. 그 5개의 파란색 물고기가 전부 뭔가요? 전부 도미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고 컴퓨터가 우리 모델이 뭐라고 예측해 줄까요? 도미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주황색은 가장 가까운 점 5개를 뽑아보면 가장 가까운 파란색 점이죠. 가장 가까운 파란색 점 5개를 뽑으면 전부 다 뭐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빙어 쪽에 있어요. 맞아요. 그럼 뭐라고 예측할까요? 빙어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리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빙어 쪽에도 파란색이 골고루 퍼져 있고 도미 쪽에도 파란색이 골고루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요. 주황색도 도미 쪽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빙어 쪽에도 골고루 퍼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다른 물고기가 새롭게 들어오더라도 여기 있는 물고기가 들어오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어떨 것 같다.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훈련 안 돼 있는 녀석 들어오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보면 파란색이 이쪽에 있을 거고 이쪽에 물고기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녀석들 5개를 찾아보면 빙어 쪽에 있을 테니까 예측하는 게 잘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층하 추출의 결과인 겁니다. 네, 어때요? 우리 3시간 딱 이렇게 오전 3시간 동안 해봤는데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네.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훈련된 모델로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를 평가를 해본다. 이게 머신 러닝의 과정이에요. 훈련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에서 훈련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무엇이 끝난? fish라고 하는 과정이 끝난. 생성을 한 다음에 훈련 데이터들을 넘겨서 피팅이 끝난 이 모델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예측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그런 과정들이 뭐 KNN만이 아니라 다른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몇 번 하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네, 오후에는요, 우리가 모델의 평가 지표를 정확도만 사용을 했었는데, 정확도 이외에 평가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링, 특성들을 스케일링 해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이따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